예, 잠시 후 국회에서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의 대정부 질문을 실시합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특히 여야는 3대 특검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 등의 문제를 두고 또 한 번 격돌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조기현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여러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어제 대정부 질문 경제 분야 정말 뜨거웠습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은 교육, 사회, 문화 분야로 진행이 되는데요. 어떤 쟁점이 좀 가장 큰 화두가 될 거라고 좀 보십니까? 아무래도 어제 오늘 계속 크게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관련, 또 사법부 독립 관련 여야가 치열하게 오늘 대정부 질문이 이어질 것 같고요. 네. 서영교 의원 또 부승찬 의원이 국회에서 제기한 4월 7일의 그 모임, 이 내용 자체가 꽤 충격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수사 촉구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아무래도 사회 분야 이 관련돼서 더 구체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이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해 야당에서도 또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라는 비판이 있겠죠. 예. 아무래도 오늘 대정부 질문은 그 이슈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강전애 전 대변인님, 지금 오늘 정말 어떤 쟁점들이 화두가 될지 주목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랄지 사법개혁, 검찰개혁 정말 쟁점이 많은데요. 어떤 걸 좀 주목하세요? 좀 아까 조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시 사법부의 무력화, 이것이 상권분립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냐. 그런 과정에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장애투쟁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질문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뿐만이 아니라 오늘 법무부 장관도 나오는데 아마도 이제 중수청의 설치와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과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약간 생각이 달랐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그리고 행안부 산하냐 법무부 산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물어보는 과정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검찰 해체라는 것도 역시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것 역시 검찰이라는 것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위헌이다라는 발언들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회 분야도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도 오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노란봉투법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산재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이 처리 과정에 대한 부분들도 물어보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또 방통위원장도 오늘 출석을 해요. 방통위 역시도 어떻게 보면 이진수 위원장 단 한 명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잦은 사퇴를 안 하다 보니까 이진숙을 빼내기 위해서 방통위 자체를 폐지하겠다. 이걸 법률로서 정리하겠다라고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도 이것 역시도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먼저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두고도 공방이 분명히 이어질 겁니다. 특히 민주당 특검 특위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하는 구성 단계에서 국회 대신에 법무부와 판사회의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가 판사를 추천하는 방안을 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가 최초 입법안으로 제기된 것은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때 박찬대 당시 후보가 내란 특별법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안에 내란 특별재판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추천권에 있어서 국회 추천과 법원 내부 변호사협회 추천으로 돼 있었는데 그 후에 최근까지 국회 추천을 하는 것은 이 상권분립 원칙에 반해서 위헌이다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용하고 전체적으로 위헌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법안에서 제거하고 아마 별도의 특별법으로 오늘 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과거 이제 비슷한 논란이 언제 있었냐면 특검법을 최초에 만들 때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위헌성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행정부, 대통령의 권한인데 그것을 국회가 추천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상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는데
뭐 결론은 합헌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 역시 국회가 추천한다고 해도 삼권 분립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될 수 있지만 불필요한 논란으로 사실 이 사건의 본질, 그러니까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줌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내란 사건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위헌 논란으로 훼손되거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굳이 뭐 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이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위헌 논란이 제기된 부분을 없앤 내란 전담부 설치법을 오늘 제출한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민주당 특검 특위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인민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지금 뭐 특별재판부라고 표현할 것인가, 전담재판부라고 표현할 것인가 여러 가지 민주당 내에서도 일관되지 않은 부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스스로가 이 어떤 재판부를 새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위헌 위법 논란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것을 만들겠다라고 박찬대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을 때만 해도 실제로 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박찬대 후보가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말하자면 선명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러한 이미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이런 내용들을 넣어서 발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다시 이 특별재판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고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이 왜 위헌입니까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지자체장을 도전하는 것으로 함업형에 오르고 있는 분들, 뭐 추미애, 전현희, 서영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성의 발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결국에는 오늘 말씀하신 안은 뭐가 달라졌냐면은 판사회의, 대안변이 여기에서 3명씩 하는 건 그대로지만 국회에서 원래 추천하는 것이 박찬대 아니었었는데 이걸 법무부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상권 분립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입법부에서 사법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근데 법무부가 되면 똑같은 거예요. 행정부에서 사법부를 구성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법무부 장관 역시도 이재명 대통령, 행정부의 수장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한 사람입니다. 전혀 바뀔 게 없어요. 지금 장관조차도 지금 현역 국회의원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지위를 겸임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예. 민주당에서 어쨌든 법안을 처리를 하는 모양새라도 강성 지지층들에게 보여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또 조국혁신당이 다시 쇄빙선 되겠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바꿔보자, 위헌 논란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질은 전혀 바뀌지가 않는다. 이 풀, 9명이라는 네, 풀 대변인님 자체를 잠시만요. 국회가 교육사회 문화 분야에서 나흘째 대정부 질문 이어가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회로 가보죠. 민주당 출신의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본회의장에서 차명 주식 거래했어요. 맞죠? 10억 원 정도의 출처 불분명의 돈이 나왔습니다. 맞죠? 대답하세요. 뭐 아시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하는데 대답하셔야 되죠. 예, 알았습니다. 자, 김민석 총리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면 약 8억 원가량의 출처 불분명의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춘석 법사위원장, 김민석 총리 똑같은 말을 합니다. 경조사비다, 출판 기념회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사회 상규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네, 제가 여러 차례 그 출판 개념회도 있었고 애경사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현행 법에 있는 대로 다 처리했는데 그것이 사회 상규에 맞춰서 저희 연배 우리 나 의원님의 경우를 비롯해서 우리가 애경사가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애경사 비에 비춰서 아주 과했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사실 자체는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못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본 적도 없고요. 저는 그래서 제안합니다. 출판 기념회 경조사비 투명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요건 제한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정부 입법 발의하겠습니까? 네, 법안을 내시면은 좋은 법안이면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 입법도 하나 발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출판 기념회를 했던 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자, 있기 때문에 잘 다른 이야기 하시지 정리하셔서 말고 정부 입법 발의해 주실 것을 아니, 다른 얘기가 요청합니다. 아니라 그것을 법을 통과시키려면 여야가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을 잘 아시는 우리 당은 오선을 입법 하신 나 발의했으니까 의원님께서 저 상황을 김민석 아시기 총리도 때문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 드립니다. 예, 그래서 잘 협조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서 법안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 맥락은 우리 권력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가장 주권의 근본은 국민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입법부가 선정한 구조 속에서 만들어 놓은 구조 속에서 사법부는 행사해야 된다. 사법권을 행사한다. 동의하십니까? 사법부가 법을 벗어나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이 부정하시나요? 김민석 총리의 발언은 지금 대통령의 발언하고 같이 일치하는데요. 아니, 자, 지금 제게 문영배 질문하신 전 것만 헌법 답했습니다. 자, 문영배 입법부가 정해놓은 헌법소장이 법의 뭐라고 틀 안에서 말했습니까? 사법권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자,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사법권은 여쭤보셔서 지금 제가 질문하는데요. 사법부가 법 외에 다른 방식으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고 여쭤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인지를 지적해 주시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이 인식은요,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친한 사법연수원 동기인 문영배 소장까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법 한번 읽어보고 얘기해라. 헌법 101조에 사법부의 권력,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거, 이거는 중국식 모델하고 똑같습니다. 중국에서 뭐라 그럽니까? 중국식 공산당 모델에서 선출된 최고 인민 대표 회의가 최고 인민 법원을 통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선출된 독재가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선출 독재라고 봅니다. 통제가 안 되니까 저희들과 정치에 개입하는 거예요. 나 의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답을 드려도 될까요? 말씀해 보세요. 네. 나 의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지만 나 의원님도 경험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어떤 논리를 전개할 때 부분을 떼서 그것만 이야기하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체 맥락은 국민주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사이에서 나왔다는 것도 명료하고, 그런데 그 부분을 뗄 때는 나 의원님께서 제게 처음 질문하신 것은 분명히 대통령이 입법부가 정해놓은, 그것은 결국 입법부에서 정한 법이라는 틀이겠죠. 그 틀 위에서 사법부가 사법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선출 권력에 있어서 서열을 정하는 입법 독재 아니냐 뭐 등등 중국식 아니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그 첫 번째 대통령의 워딩과 문장에 무엇이 잘못이죠 하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자, 삼권 분립의 그것을 설명하지 정신은 않으시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서 전체를 갑자기 중국식이라고 하면 그 논리야말로, 저는 중국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혹시 우리 나 의원님께서 특정한 어떤 대상을 참으로 나쁜 것이라고 전제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런 논리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왜 그걸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자, 삼권 분립의 원리의 기본은 삼권이 동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출된 권력만이 최고의 권력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선출 독재에 이른다는 말씀이고요. 입법부가 법을 정해서 사법부를 마음대로 재단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될 때는 입법부도 그런 위헌적인 입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자, 민주당이 제가 드렸던 질문에는 여전히 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답을 제가 못 하고 있습니까? 선출 독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말씀 주시죠. 대법원장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자, 의원님들 지금 대정부 질의 하잖아요.
김민석 총리 좀 가만히 좀 계세요 보세요. 보세요.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을 총리가 답변을 좀 조용히 계셔 보세요. 나경원 의원이 질의하시는 것을 국무총리가 답변하지 않습니까? 창과 방패고 그러고 두 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문제를 서로 지적하고 또 반론도 제기하고 하면서 대정부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입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죠. 이게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민들도 듣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두 분한테 토론할 수 있도록 좀 맡겨놓으시고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방청객에는 우리 국민들 많이 와 계시고 저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토론하시도록 좀 내버려 두시고 좀 잘 경청하는 자세를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장 물러나라 그랬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법원장이 뭐 대단하냐 그랬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대법원장 물러나는 거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다가 말을 뺐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출처 불분명의 녹취록을 들고 나와서 지금 4인 회동 운운하면서 면책특권 뒤에서 숨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말 안 듣는 조희대 대법원장 다 끌어내리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청담동 술자리 시즌2 아닙니까? 제가 답변 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자. 여와 야 간의 토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잘 모르겠다. 아니, 제가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대법원 내 대법관을 100명, 30명 하다 이제 26명을 증원한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22명 새로 임명하는 거 맞죠? 뭐 그것은 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 문제겠죠. 아니, 26명을 하면 22명 임기 안에 임명하게 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대법관 증언의 문제는 본질이 누가 어느 시기에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도를 만들 때는 자, 그 제도의 김민석 지속성과 김민석 정부의 총리, 변화를 전제로 하는 제가 것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에 답을 좀 해주세요. 다른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그러면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나 이재명 의원님께서 대통령 임기 안에 22명 임명하게 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나 의원님께서 5선이시기 때문에 그 이전에 2010년도에 나 의원님께서 속하셨던 당에서도 이미 24명 안을 냈었습니다. 자.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때는 이렇게 임기 안에 22명을 임명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재명 결국 이재명 대법원 만드는 겁니다. 임기 문제가 그것뿐입니까? 아니라 숫자 지기현 문제, 본질 판사 아닌가요? 마음에 안 든다고. 자, 김민석 총리, 제 질문 시간이에요. 질문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지기현 판사 쫓아내려고 하다가 내란 특별재판부 이야기하다가 그거 위헌 논란이 있으니 내란 전담재판부 만든다고 합니다. 이거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내란 전담재판부가 어떤 대목의 위헌인지 말씀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총리는 답변을 못 하시는군요. 내란 재판부가 왜 위헌이냐? 아무리 민주당에서 정치인 출신을 뺀다고 해도 결국 뭡니까? 배당된 재판, 어느 특정 판사에 배당된 것을 임의로 배당을 바꾼다는 것은 무작위 배당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결국은 재판의 공정성의 신뢰를 훼손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5개가 지금 있습니다. 그거를 보수 성향 3명 판사해서 이재명 특별재판부 만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못하시죠? 대답 못하시겠죠? 아니, 내란 답변을 하려고 하고 재판부 있는데 역시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헌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말씀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슨 특별재판부 이런 식으로 갑자기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적절한 예 같지 자, 않습니다. 헌법 84조를 저는 그리고 다르게 해석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별재판부에 관련해서 무엇이 위헌이냐는 자, 분명히 지적해달라는 제 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대해서는 헌법 101조. 별로 명료한 답을 못 주신 것 자, 같습니다. 김민석 총리,
지금 총리로서의 답변 태도가 틀리셨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헌법 101조에 위반된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특별법원이면 위헌이다. 김민석 그리고 총리, 대법원장 임명하지 않으면 자유민주적 위헌이다라는 기본 것이 질서가 뭡니까? 아니고 위헌이 뭐가 문제인지를 설명 안 해주시고 아까 설명해 저보고 드렸잖아요. 아까 설명은 위헌에 대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법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헌법 공부 좀 하세요. 헌법 공부 안 해보셨죠? 자, 헌법 이야기하지 마세요. 헌법을 파기하는 검찰 해체하는 것도 이 보면 표가 똑같아요. 중국식 이 정법 체계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결국 정치가 수사권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자, 김민석 총리한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뭡니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뭐죠? 우리 헌법 전문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확립해야 됩니다. 뭡니까? 잘 법치주의, 모르시겠습니까? 민주주의, 그러면 의회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여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나치 정권 이후에 그 반성으로 나왔고 결국은 이 국민의 인권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그래서 제도화했고 거기에 핵심은 뭐냐? 자, 통진당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나옵니다. 바로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권력 분립과 권력 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이건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다수 정당이라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아까 사법부 독립,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지금 사실은 사법부를 흔들고 대법관을 증원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22명의 대법관을 임명을 하고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 만들다 내란 전담재판부 만들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이 모든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바로 위헌적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흔드는 것이다. 이게 뭐냐? 헌법 8조에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걸 보면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개헌보다 더한 주장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바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김민석 총리 검토하실 생각 없습니까? 나 의원님 말씀은 반성하세요.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성찰을 거쳐서 현재의 상황이 검토할 그야말로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현재의 상황이 그야말로 아주 극단적인 독재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정당 해산을 해야 한다. 그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권을 장악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위헌정당 해산의 요건에 현재의 해당한다고 상황이 봅니다. 그런 아주 한번 위기적인 독재 상황이다라고 검토하시고 보시는 제가 거죠? 김민석 총리께 건의할 것은 그리고 제안할 것은 지금 강유정 대변인 그리고 민주당 관계자들이 대법원장을 물러나라. 가짜뉴스로 물러나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해 주십시오. 지금이 그렇게 독재의 상황이라면 100일 전 이전의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잘 언론 모르겠고요. 장악에 대해서 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지난번에 휴가 신청을 한번 했다가 재난 상황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반려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저런 재난이 있어서 아직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끌어내는 것으로 언론 장악을 완성하려고 하는데요.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의 실태를 설명해 주시죠. 예, 먼저 유감스럽게도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없이
민주당 주도로 방송 3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협의가 있었다면 이런 식의 방송 3법은 만들지 않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방송 3법의 두 가지 중요한 기둥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노사 공동 경영 또 그리고 이사 추천 단체의 임의성, 자의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편성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대정부 질문은 계속 진행 중이고요. 잠깐 그 본회의장 소란에 우원식 의장이 막 경청을 당부하는 일도 있었는데 뭐 국민들 보시기엔 참 좋은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우선 김민석 총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두 분과 함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좀 눈에 띄었던 게 김민석 총리에게 이재명 대통령 권력 서열과 관련한 발언을 질문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가장 핫한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와 그리고 민주당에서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 정점에 있어서 대통령이 지난 100일 기자회견에서 어쨌든 사법부가 마치 입법부와 행정부의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부분들 그리고 관련해서 뭐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왜 이게 위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발언을 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총리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이 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탄핵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고 조금은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또 대통령실의 강유정 대변인조차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관련한 민주당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있어서 답변이 계속 바뀌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 부분을 마무리하는 모습들도 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핫한 감자고 말을 잘못했을 때 정말로 국민들의 어떤 거대한 뭐랄까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총리가 결국에는 답변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저는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들께 다시 한번 발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들어요. 지금 사법부를 무력화하겠다라는 것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저희 보수 유권자뿐만이 아니라 중도층에서도 이것은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이 커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정점에 있어서 는 대통령께서 발언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총리가 대답을 제대로 못했습니다만 이 과정은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결자 해지를 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을 정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느끼시는 그렇게 거예요?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권력의 서열이 있다라고 표현한 부분을 자꾸 민주당과 그리고 정부 사람들은 애둘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사법부가 어쨌든 입법부의 그 권한 안에 그 입법이 되어 있는 상황 안에서만 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자의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형태로 말씀하셨다고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이것을 자꾸 이제 상권 분립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으니까 총리라든지 그리고 뭐 민주당 쪽 인사들 이런 사람들은 계속 다른 형태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해를 불러일으킨 사람 자체가 대통령인 것이죠. 그러면은 대통령이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최근에 사법부 무력화에 대한 부분들, 내란특별재판부 그리고 직연판사뿐만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 스스로가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석 총리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주권을 강조한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긴 했거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국민의힘 측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서열이라는 단어 투자입니다. 그런데 그날 대통령의 설명 내용 또 오늘 국무총리의 답변도 같은 취지인데요. 국민 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그 발언에 이어서 직접 선출 권력인 국회 입법의 범위 안에서 사법부가 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삼권 분립의 원리상 입법부는 입법권, 그러니까 법률 제정을 통해서 권한을 행사하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의 틀 안에서 사법권이 행사되는 겁니다. 다만 삼권분립의 원칙은 아까 나경원 의원은 삼권은 동등하다. 이걸 삼권분립의 원칙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최초 삼권분립 원칙이 서구에서 도입될 때 취지는 어떤 권력이든
속성상 남용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권력을 분리하고 서로 견제하게 만든다는 것이 상권 분립입니다. 그래서 분리된 권력들도 입법, 사법, 행정이든 스스로 또 남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그걸 견제하는 장치를 서로 둔 겁니다. 입법부는 사법부에 대해서 인사 동의권을 가지고 견제를 합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 의결을 통해서 견제를 합니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만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심판권을 가지고 입법권에 제한을 가하는 방식으로 견제를 합니다. 그저께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은 이 국회가 입법한 직접 선출한 권력인 국회가 입법한 법률 안에서 사법권이 행사된다는 의미는 합법적으로 이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 사법부가 그 틀 안에서 사법권 사법작용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헌법 체계도 보면 법원이 독립된 헌법기구인 건 분명하고 인사, 조직에 관해서 헌법적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헌법에 규정된 것은 인사나 조직, 법관의 임기에 관련돼서는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조직법이 있는 겁니다. 헌법상 특별법원은 군사법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사법원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을 통해서 군판사 관련된 규정들을 별도로 두고 그래서 군사법원에 대해서 다른 방식의 입법을 한다면 이건 위헌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이 정하지 않은 행정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은 법원 조직법에 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헌법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특별 법원이 아닌 헌법이 정한 특별 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 대해서 법원 조직법이 이렇게 정할 수도 있는데 전담 재판부를 두는 안을 법률로 정하는 것이 뭐가 위헌이냐 이 얘기를 대통령이 한 겁니다. 지금 법률 체계상 헌법상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내용상 내란 전담 재판부는 어떤 방식으로 봐도 헌법에 반할 여지가 없다. 이게 대통령의 판단이고 총리의 판단이고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다만 추천권에 있어서 사법의 독립성을 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니 그마저도 제거한 입법을 하겠다는 건데 언제까지 위헌 논란으로 이 사안의 본질인 내란 전담 재판의 신속하고 공정한 진행 이 취지를 훼손하고 자꾸 내란을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전담 재판부까지도 위헌 논란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슈를 전환시키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이게 이 상황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스스로 결자 해지의 입장에서 국민들께서 만약에 오해라면 오해를 풀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직접 말씀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 대통령 스스로가 피고인입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이 보이고 있는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이렇게 보이는 모습들이 결국에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있어서 이것을 무죄로 만들거나 혹은 공소 취소를 하거나 이것을 하기 위한 빌드업이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번에 광복 80주년에도 이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나왔습니다만 그러면 성탄절에는 이화영 씨라든지 그리고 나머지 관련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면복권 해주는 것이 아니냐. 한 명 한 명 해가다가 결국에는 5년 안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대통령이 왜냐하면 임기가 끝나면은 재판이 다시 진행이 되게 되잖아요. 그 전에 본인 스스로를 모두 마무리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드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개입을 했었던 것이 아니냐. 대선 과정에 있어서 후보에 대해서 정치적 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야기 자체가 지금 정치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스스로가 피고인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스스로 더 국민들께 직접 입장을 밝혀야 된다. 그만큼 큰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사법개혁 문제를 자꾸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재판 문제하고 연결시켜 비판하는데요. 그런 문제라면 단순하게 임기만 보시면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7년으로 끝납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2030년까지입니다. 만약에 재판이 재개돼도 2030년 5월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이 재개됩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흔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전혀 무관한 것이고요. 오로지 이 지난 3월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4월에 전례 없는 상고심 이 파기환송 재판 절차의 진행, 이것이 스스로 지금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거기서 출발했고 그래서 사법부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지금 대법원장 사퇴 요구까지 온 것이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예,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거 사법개혁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에서 사법개혁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안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법관 평가제도입니다. 법관들이 현재로서는 뭐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인사로부터 말하자면 객관적인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언뜻 듣기에는 맞는 말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라는 것은 결국에는 본인의 판결로서 이러한 뭐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극단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외부의 뭐 시민사회 단체든 이런 사람들이 평가위원회로 들어간다고 해도 완전히 객관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부에서 임명한 어떤 법관은 뭐 보수적인 성향이다, 진보적인 성향이다. 이거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극단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줬던 판사들은 100점. 그리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법관들은 빵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5년 임기 끝나면은 다시 재판 시작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재명 특별재판부라는 것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래 받던 재판부로 돌아가서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쯤 되었을 때는 법원 내에서 그 재판부에 이재명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의 법관들로 인사이동이 이미 되어 있었을 가능성들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우려를 갖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에서 하겠다는 사법개혁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인지 상권분립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나경원 의원이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민석 총리는 답변이라기보다는 지금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 만큼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금 전에 들어온 또 소식이 있습니다. 법원이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법관을 추가 배치하고 또 형사합의부를 증설하기로 했는데요. 국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를 위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법원이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짧게 좀 여쭙겠습니다. 진작에 이런 조치를 왜 취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재판 이후에 재판의 공정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를 계속했고요. 그리고 7월에 전담재판부, 특별재판부 입법이 발의됐는데 그 이전에 사법부 스스로 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안 됐기 때문에 이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한 거고 그 이후에도 스스로 지기현 판사의 재판 배제라든가 공정성에 대한 확보 방침을 적극적으로 사법부가 취한다면 굳이 특별재판부까지 설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직접 전현희 의원이 언급한 바도 있는데 이제 와서 이 조희대 이 대법원장에 대한 녹취록 등 공세가 거세지니까 이렇게 취하다 보니까 이마저도 이제 순수한 의도로 읽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늦더라도 이런 지금 조치가 실제 지금 훼손된 사법 독립 그리고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거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재판을 운영할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까지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예, 국회에 좀 압박이 있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뭐 특검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 뭐 이렇게 법원이 자체적으로 했다고 보세요? 법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속도를 내야 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좀 공감을 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내란죄 말고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들어가 있는 재판부 형사합의 35부나 김건희 여사 뭐 정치자금법이 하고 있는 형사 27부 이런 데들은 특검 사건이 한 건이 들어오면 일반 사건 한 5건 정도는 받지 않는 형태로 그러니까 일반 사건을 배제하면서 특검으로 해서 기소한 사건들을 좀 속도감을 높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이 법원의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게 결국 지기현 재판부의 그 지기현 판사를 배제해달라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재판부는 법관을 한 명을 추가를 하면서 내란 사건에는 들어가지 않고 일반 사건에만 들어가도록 지금 조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법원 스스로가 어쨌든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 이런 것들의 위헌성에 대해서 오히려 맞지 않다, 대한민국 헌법 체계에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의식적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전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여러 쟁점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